분명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네. 동시에 위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부 법문을 읽은 다음에 그 15도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15도? 네. 네. 그러니까 12월에 해본전 때 그냥 15도 법문을 하시면서 네. 그 이제 마지막 말미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1도의 이 사람하고 네. 이 반본하돈에 있는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네, 뭐 네.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 던지셨는데 네. 윈이는 소리내서 대답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속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약간 교장 선생님이 몰아가시는 그 당시 윈이가 느끼기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가 약간 그렇게 감지가 되는 거야. 근데 속으로 계속 이게 처음에 사는 산이 아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다가 이제는 그걸 다 아울러서 이제 부처의 안목에 생긴 이 사람이 그 안목의 차이가 같은 산이라도 이렇게 달라진 건데 이걸 어떻게 같다고 보지? 다르잖아요 하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이제 그때 해본존이라서 더 그 강편을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시골에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그림이 바뀌는 건 다 화살표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동시에 그 순간 해본존에서 위니가 올라왔던 또 다른 분별 내지는 약간 반항심 같은 거는 그러면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이걸 꼭 따로 봐야 합니까? 그게 약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제가 답답해하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거. 지금은 해소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3부 법문을 딱 읽고 나서 보니까 다시 그걸 비춰보니까 이 사람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다 했던 것도 생각이고 동그라미 화살표를 왜 둘로 보십니까? 하나로 이것도 다 생각이었다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위니한테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외 없이 색즉시공으로 확고하게 보이는 기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은 분별 망상이다. 이걸 좌우명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 되게 멍청해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질문해 줄래 알겠는데 예, 그게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한 법상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것보다 네. 우선 내가 분별심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변하면 만족할 거야. 네. 뭐냐면 좋은 질문 하셨어요. 15도에 1도에 보면 어떤 동자가 나와서 도를 찾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시작이야. 10도에 보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근데 나이가 좀 들은 모습으로 나와.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입전수수라고 해가지고 뭐 인연 따라 도를 설명하면서 댕긴다. 뭐 인연 따라 만나서 도를 설명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면 보통 이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의 펜듈럼에 빠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항상. 그렇지? 근데 본질은 그 사람이 그 생명이 변하겠어요? 본질은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현상적으로는 이 사람은 과거에 모르던 걸 안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없었던 체험을 해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본질은 같으나 현상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면 만족이 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 현상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군요 하고 가는 게 중생이야. 근데 진짜 이 눈이 조금이라도 깨어난 사람은 집요하게 다시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보느냐? 그 본질이다,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나누면 그러면 본질은 현상하고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고 이런 말은 저도 알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러면 본질이 되고 어떤 때는 현상이 되고 그러면 불이법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런 좀 물고 늘어지는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리하고 싶어 해. 정리한 것을 알았다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진짜 이 깨달은 자리에서는 그런 게 다 똑같아. 이게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니까 납득이 됩니다. 근데 저렇게 하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산은 산이고 물이 아닌 자리냐, 아니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인 자리입니까? 요렇게 헷갈려 하는 그런 분별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청원 유신 선사가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정반합이라는 이 자체가 분별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군소리를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던 영역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그것의 본질이 그러면 역시 생각이었을 뿐인 걸 아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게 결국 그러면 생각의 내용물에 빠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생각의 내용에 빠진 게 진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배운 거로는 없다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알면 안 거지. 그렇지? 무슨 법상을 들이대지 않으면 모든 법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알거나 모르거나 안 건 안 것뿐이고 모르는 것뿐이지 그 바탕이 되는 이 생명자리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렇지? 무슨 너 알았다고 해서 계급이 올라갔어? 아니면 몰랐다고 해서 무슨 강등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 않아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청원 유신 선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찾아서 한마디 했을 거야. 야, 그거 그렇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또 사는 산,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뭘 알게 한들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대답 하겠지. 그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를 붙들고 빠지는 순간에는 법상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법상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게 다 닥치고 이건데 그냥 다 이 살아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알아야 돼?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 몰라도 되는데 궁금해할까? 그게 바로 그게 뭔가를 붙들고 늘어지는 탐진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더 사실 올라왔냐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그런 거를 누가 질문하면 그거 답변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지. 예, 지금 마스터 보리발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이나 논의가 이제 계속 오가다 보니까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것처럼 확고해질 때까지는 모든 생각을 분별 마상으로 봐라. 이게 확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별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캐치를 못해서 지금 꺼내놓는 거거든요. 네. 요만큼이 색즉시공이고 네. 그게 거기에 주안점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색즉시공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은 색즉시공이고 요만큼은 공즉시색이고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죠. 그냥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은 이거조차도 제가 경계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공즉시색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어 막결 차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덜컹거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보링 과정에 있는 공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그럼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 마치 이와 같아요.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 처음에는 이 동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는 이걸 보여줘. 옆에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100원짜리고 학이 있으면 500원짜리야. 그렇게 애한테 가르쳐줘야 돈을 헷갈려 쓰지 않을 거 아닌가. 작은 건 100원이고 큰 건 500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든지 간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으면 100원이야 했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얼굴만 본다면 이게 돈이 100원짜리 그러면 만약에 동전이 달아서 100원짜리 그 이순신 장군 얼굴면이 달아서 이순신 장군이 안 보인다.
뒤에 100짜리 숫자가 만 있어도 얘는 이건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고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얼굴 위에 뭐가 있지? 발행 연도가 있어요. 1979면은 아주 비싸. 자, 이렇게 그 동전의 한 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뒷면을 볼 자격이 있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뒷면을 쉽게 이해하거든. 앞면 내가 확실히 알았어. 휙 뒤집으니까 이 뒷면이 이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앞면에 이순신 장군만 보면은, 그러면 뒷면에 보면은 또 앞면에 뭐 가만있어 봐. 뒷면에 또 백자만 보면, 그러면 여기 이런 게 뭐 백자 밑에 뭐가 있냐면 양쪽으로 꽃무늬 구름 비슷한 무늬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거 봤어? 어쨌든 그거 보고서 또 그거 가지고 이게 뒷면이다 하는 사람은 또 그게 없으면, 그게 달아 없어지면 그땐 또 어떡할까? 이게 앞면이야 뒷면이야 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색죽시공 공적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죽시공보다 철저히 하라는 거야. 철저히 하면 공적시생은 한순간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는데, 그걸 또 생각과 분별과 법상으로 뭔가 복잡하게 붙들고 이해하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네.